제2과목이요. 제2과목은 저희가 1과목하고는 틀리게 파생상품에 관한 걸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생상품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선도 안에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된, 선도 안에 보통 선물이 포함된 옵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수합 개념이 되겠고요. 그런 얘기 되겠고요. 선택지 4번 한번 살펴볼게요.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이거는 선물이라든가 옵션 수업에 다 해당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2번 다음 중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채라든가 국채권, 주채, 지방채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증권, 예탁증권 이런 거는 채무증권하고 관계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3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저희가 기초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생상품을 거래를 할 때 파생상품이, 파생이라는 게 그야말로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거죠.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상품이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인데, 그러면 이 기초에 해당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물어본 거죠. 이 기초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죠. 저희가 주식도, 주가도 되겠고,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외환, 환율도 되겠고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 같은 경우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자체가 바로 기초상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기초자산에.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기초자산을 포함해서 파생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선택지 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생상품 중 선도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도거래, 선물거래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선도거래라는 것은 계약은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 만기가 1년이다. 그러면 1년 후에 그때 물건을 인수받는, 물건을 넘겨받는 거죠. 계약은 지금 하지만 계약도 지금 하고 물건도 지금 받으면 이게 현물 거래고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은 지금 하는데 물건은 만기일 날 후에 받게 되면 그게 선물 또는 선도거래다. 그중에 특히 선도거래는 장 외에서 일어나는 거래고 선물 거래는 장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다. 그런 차이점만 좀 있는 거죠. 선택지 1번을 한번 볼게요. 만기일이 정해진 특정 일로 한다. 선도 거래라는 것은 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 내라는 것은 장 내는 여러 사람들이 거래를 해요. A가 사자, B도 사자라고 하면 C, D, E라는 사람은 팔자,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장내에서 중간에 브로커라는 개념이 끼어서 이걸 서로 매치만 시켜주는 겁니다. 특정 상대방끼리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돼요. 그래서 장내는 어떤 표준화된 거래 약관이 있습니다. 표준화된 거래의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고, 우리가 만기가 언제 되고, 또 우리가 뭐는 해야 되고, 서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장외라는 건 이런 장내 기능이 없이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A하고 E하고 우리 이거 나 살래, 네가 팔래? 하면은 너는 서로 계약이 맞으면 그러면 우리 만기일은 언제 하자. 만기일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맞춰서 모든 걸 상대방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게 없는 게 바로 장외 거래죠. 네, 선택지 1번은 정해진 특정 일이 있다. 만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너무 많이 했던 얘기죠. 5가지. 증권, 부동산, 혼합자산, 특별자산, 부동산.
이렇게 해서 단기금융, 그렇죠. 단기금융까지 5가지가 나와 있고요. 선택지 4번을 볼게요. 혼합자산 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혼합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100분의 50, 즉 50% 초과하는 게 우리가 이제 눈에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이렇게 3가지에 관해서만 50% 이상 각각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혼합이라든가 단기금융은 이 50%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혼합자산은 어떤 투자해야 할 자산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혼합자산이다. 투자기구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6번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펀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실물자산. 5가지 펀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펀드에 없는 거죠. 실물자산. 분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들은 과거 간접법 하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없어졌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운영규제에서 제한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선택지 4번을 볼게요.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의 장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00분의 10입니다. 즉 10%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이 법이 탄생하게 된 취지는 또 너무 많이 뭔가를 투자하는데 한쪽에 투자를 하면 조금 위험하겠죠. 이게 뭐 잘못됐을 때 10% 정도만 투자하면 이게 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게 있으니까. 근데 뭐 20% 이렇게 많게 투자하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하고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10% 제한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10% 룰, 특히 숫자 10%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그런 숫자가 되겠고요. 8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파생상품 펀드의 공시대상 위험지표가 아닌 것은 그랬고요. 그래서 벤치마크는 위험지표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9번 공시대상의 위험지표 중 만기 시점에 손익구조 변동 구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 손익이 없는 구간 또는 3번, 4번 이런 것들 다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재투자 투입 기간 이런 것들은 손익구조 변동 기간하고는 해당하지 않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1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파생상품 펀드의 공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생상품 거래 이길까지 공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당일날 공시하는 즉 이길 다음일이죠. 다음일을 주로 이제 금융에서 주로 이걸 이길이라고 약간 한자투의 어려운 용어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하고 그 다음에 그 당일날 즉 매일 공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선택지 3번 보면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은 매일 공시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3번만 매일 공시 부분, 시나리오 부분은 매일 공시해야 된다. 이 부분 맞는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손실 예상 이런 것도 매일 공시해야 된다. 그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손실 예상, 어떤 시나리오별 매매 이런 것들은 매일 공시에 해당하고 다음일, 이길 공시에 해당하는 것은 그 아래 팁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